저는 한국 레드햇의 고강필 솔루션 아키텍트입니다. 오늘은 디벨로퍼스 레드햇닷컴에서 Getting Started with Quarkus 코스를 통해 쿼커스에 대해 실습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developers.redhat.com 화면입니다. 화면 맨 아래에 가서 보시면 쿼커스라는 토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쿼커스로 들어가셔서 화면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쿼커스와 관련된 튜토리얼 코스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첫 번째 코스를 오늘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핸즈온 랩 화면이 보이고요. 여기서 런치를 통해서 실습 환경을 생성합니다. 실습 환경을 생성하는 중에 간단하게 쿼커스에 대한 설명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슈퍼소닉, 초음속, 그리고 슈퍼어토믹, 아원자, 자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주 빠르고 아주 작은 자바라는 의미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이 쿼커스에 대해서 함께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 실습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헬로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의존성 주입, 디펜던시 주입을 보여주기 위해 이 엔드포인트는 그리팅이라는 빈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옆에 이 측면에 보여지는 이 설명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명령어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 실습 환경에서 이 붙여넣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붙여넣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터미널 화면에 명령어를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쿼커스의 기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io.quarkus라는 이름을 입력하여 쿼커스 메이븐 플러그인에 관련된 그러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프로젝트를 아래의 인수에 따라서 생성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쿼커스 메이븐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Getting Started 서브 폴더에 기본 메이븐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메이븐 구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설명에서 나와 있듯이 헬로 엔드포인트를 액세스할 수 있는 리소스도 자동으로 생성되며 연결된 단위 테스트도 생성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시작 후에 액세스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 그리고 네이티브와 JVM 등 다양한 빌드 대상이 포함된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는 샘플 도커 파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구성 파일 등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제 폼.xml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터미널 옆에 있는 가상 에디터 탭을 클릭하여 폼.xml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폼.xml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쿼커스 종속성에 대해 버전을 생략할 수 있는 쿼커스 BOM 가져오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쿼커스 메이븐 플러그인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패키징 및 개발 모드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속성 세션을 보면 REST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테스트를 허용하는 쿼커스 확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생성 후에 이 경로로 가서 그리팅 리소스라는 소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상 에디터 화면에서 이 자바 파일을 수정도 하실 수 있고요. 우선 이 자바 파일의 내용을 보면은 헬로라는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경우
hello rest easy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매우 간단한 REST 엔드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커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코커스 dev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복사한 다음에 터미널에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쿼커스 인수로 HTTP 호스트를 입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메이븐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컴파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컴파일부터 서비스 기동까지 이 시작 시간이 매우 빠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감상 다운로드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이 기동 시간은 여기 보시다시피 2.7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브라우저 헬로 앱이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엔드포인트에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한 대로 헬로 레스트 이지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메시지가 보이고요. 이 메시지가 보이시면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이제는 쿼커스의 라이브 리로드 기능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 편집기에 가셔서 헬로라는 메시지를 홀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실 때는 요 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네, 더블 클릭으로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한번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홀라로 바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은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자동으로 이 쿼커스 프레임워크가 리로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1.2초 만에 리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쿼커스는 정말 빠른 그리고 굉장히 경량화된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은 DVUI입니다. 쿼커스를 DV 모드로 실행하면은 이 DVUI가 같이 포함되어 로드가 됩니다. 현재 로드된 모든 확장을 빠르게 시각화하고 구성값을 확인하고 편집하고 또는 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설명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컴피그 에디터가 있는데요. 컴피그 에디터로 들어가 보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각종 구성값들을 여기서 변경하시거나 수정하시거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DVUI는 개발자 모드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아까 MVN 명령어를 실행할 때 제가 쿼커스 뒤에 DV라는 인수를 주었는데요. 이렇게 개발자 모드의 상태에서만이 이 DVUI가 활성화됩니다. 네,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Continuous Testing, 지속적인 테스팅입니다. 현재 콘솔에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콘솔의 프롬프트가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콘솔에서 연속 테스트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문자 R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쿼커스는 연속 테스트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터미널을 항상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메시지를 보시면은 헬로를 예상했는데 홀라로 나와서 에러가 표시된 내용입니다. 다시 원래 헬로 상태로 메시지를 돌려놓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바로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네,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 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커스는 단위 테스트를 분석하고 코드 변경이 영향을 받는 테스트만 다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커커스의 많은 개발 생산성 향상 기능 중에 하나이며 입력하는 개발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하므로 계속 실행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전 단계에서는 코커스를 사용하여 기본 RESTful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코커스 아키텍처에 알맞게 조정된 CDI 기반 의존성 주입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크 확장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빈을 추가하게 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시스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사용자 정의 빈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가상 에디터를 여시고 소스 경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해당 경로에 옆에 파일을 추가하는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바 파일, 클래스 파일 이름을 복사해 놓고 새로운 new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고 그 아래의 관련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여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기존의 그리팅 리소스 파일도 변경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여 바꾸고 저장합니다. 네,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은 한번 그리팅 엔드 포인트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보면 네, 저희가 예상했던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테스트도 한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디렉토리로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파일명을 복사하고 새로운 파일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greeting service test.java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파일에 관련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저장하겠습니다. 이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테스트는 임의의 문자열을 생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새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반환된 값에서 동일한 이 임의의 문자열과 같은 이름을 찾게 되는데요. 이 DVUI 탭을 연 다음 테스트 결과 아이콘을 클릭하면 네,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현재는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클릭하면 테스트가 진행되고 곧바로 모든 테스트가 이제 통과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테스트를 커커스에 추가하시게 되면 커커스는 계속해서 테스트를 실행하여 실시간으로 결과를 생성해 줍니다. 네, 이번 단계도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실행 가능한 자르 파일로 패키지를 만들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패키지 명령어를 실행해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단계도 수행되고, 메이븐 패키지, 예, 이제 빌드가 석세스 되었고, 프로젝트 경로로 이동해서 자르 파일에 어떤 자르가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버전과 스냅샷이 이름에 들어간 자르는 프로젝트의 클래스와 리소스만 포함하는 그 메이븐 빌드에서 생성된 일반 아티팩트입니다. 그리고 코커스 런이라고 명시된 이 자르가 실행 가능한 자르가 됩니다. 특징은 종속성이 여러 하위 디렉토리에 복사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바로 실행 가능한 싱글 자르, 우버 자르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실행 가능한 자르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네, 예측한 대로 헬로 코커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러너 자르, 이 러너 자르에서 manifest.mf의 클래스 패스 항목은 타겟 밑에 코커스-앱 아래의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자르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디론가 배포하려면 이 타겟 아래에 있는 코커스-앱 아래의 모든 폴더 구조와 함께 이 러너 자르도 같이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포함된 우버 자르를 생성하려면 여기 보이시는 이 우버 자르라는 명령어 인수를 통해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단계의 실습을 위해서 앱을 컨트롤 C를 통해서 중지해 놓고 네,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본 실행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시작 시간을 개선하고 디스크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실행 파일에는 JVM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네, 스타트 버튼을 눌렀고요. 네, 네 번째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자바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 대한 기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기본 컴파일러가 포함된 graalvm을 사용할 것입니다. 명령어를 카피해서 확인해 보시면 graalvm이 설치된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폼.xml을 확인해 보시면 이 네이티브 프로파일 쪽에 또 코커스 메이븐 플러그인 선언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필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 이미지를 패키징하는 데는 몇 초밖에 안 걸리는데요. 그러나 그런 컴파일 시간은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마다 발생하는 것과 달리 한 번만 이 네이티브 컴파일은 한 번만 발생하게 됩니다. 네, 메이븐 네이티브 명령을 통해서 네이티브 옵션이 들어간 기본 실행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 환경에서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국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OS도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사용하여 기본 커커스 앱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나 또는 맥 OS와 같은 다른 OS에서 기본 리눅스 바이너리를 빌드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기 설명에서 보시다시피 파드맨이나 도커를 설치하시고 그 설치된 종류의 인수를 이 명령어에 함께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네, 아직도 네, 실행 파일 빌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실습 환경에는 파드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빌드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는데요. 이 실습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더 빠를 수 있고, 제가 몇 번 테스트 해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약간 뭔가 실습 환경이 약간 느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토탈 3분 14초 만에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경로로 이동한 뒤에 실행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면, 파일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 이러한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리눅스 바이너리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이미지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복사해서 네이티브 바이너리를 실행해 보면 실행 파일로서 퀄커스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행 시간은 겨우 지금 51m초, 그러니까 0.05초 정도의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시게 되면 이 ps 명령어를 통해서 두 번째 터미널에서 ps 명령어를 실행해 보면은 지금 메모리 사용량이 약 57MB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컴팩트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들웨어를 포함한 이 쿼커스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빠르게 실행되고 메모리 사용량도 상당히 가볍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앱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컬 명령어를 통해서 화면을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엔드포인트로 호출해 보니까 헬로 쿼커스라는 저희가 예상했던 그러한 메시지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네, 이 단계의 실습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단계 실습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은 컨트롤 C로 중단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앱을 빌드 해봤으므로 컨테이너와 클라우드로 한번 앱을 이동하는 그러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 오픈시프트 확장을 이 커커스에다가 설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MVN의 add extension 명령어 인수를 통해서 오픈시프트라는 확장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보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수행이 완료됩니다. 설명을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 실습 환경에 연결된 오픈시프트에 대한
계정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계정은 디벨로퍼고 패스워드도 디벨로퍼입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 웹 콘솔 버튼을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자체 서명 인증된 오픈시프트 콘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벨로퍼의 디벨로퍼. 잠시만요. 디벨로퍼의 네, 디벨로퍼로 로그인이 되었고 네, 오픈시프트의 개발자 환경을 콘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서 터미널에서 오픈시프트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픈시프트의 프로젝트로 쿼커스라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고 이제 이 다음 나오는 유지 명령어를 통해서 오픈시프트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됩니다. 네,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령어가 실행될 동안 여기에 나온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옆에 화면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예제에서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증서를 신뢰해달라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옵션은 컨테이너 이미지가 빌드된 후에 오픈시프트에 배포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는 컨테이너를 빌드한 후에 디플로이먼트 콘피그나 서비스와 같은 오픈시프트 리소스를 생성하도록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옵션은 오픈시프트 라우트를 생성하여서 이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하게끔 하는 옵션이고요. 마지막의 옵션은 오픈시프트 개발자 토폴로지를 볼 때 앱의 아이콘을 추가하라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네, 현재 컴파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컴파일도 완료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푸시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통해서 오픈시프트에 배포까지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하는 그러한 명령어를 저희가 실행했습니다. 네, 이 명령어입니다.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미지 스트림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와 관련된 빌드 콘피그와 이미지 스트림을 수행하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 나오는 메시지들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빌드 석세스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이 디플로이먼트 콘피그 그리고 라우트 등등의 오픈시프트 리소스가 오픈시프트에 잘 생성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이제 오픈시프트 아까 이 오픈시프트 웹 콘솔 버튼을 클릭해서 열어둔 오픈시프트의 콘솔에서 토폴로지 메뉴로 들어가서 네, 저희가 생성한 쿼커스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 보면 방금 빌드하고 배포한 이런 게팅 스타티드라는 쿼커스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오픈시프트의 쿼커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과의 통합은 쿼커스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매우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정이 되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상태를 확장하는 옵션은 상태 확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컴피그 맵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탑재할 수도 있으며, 매트릭을 확장하여 프로메테우스 등에서 매트릭 데이터를 스크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픈시프트의 쿼커스 앱을 실행했으므로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리소스 제한을 걸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리소스 제한이 없는데 이 쿼커스 앱이 50MB의 메모리를 이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그러한 리소스 제한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앱을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앱의 개수를 10개로, 리플리카스 개수를 10개로 확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장을 하고 보면은 네, 순식간이죠. 거의 몇 초 안 걸렸는데 이 팟이 10개로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약간의 부하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하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다음번에는 리플리카스를 50개까지 늘려보고 그에 따른 부하를 주는 단계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0개로 늘리면 마찬가지로 네, 순식간에 네,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부하를 기입해 보겠습니다. 네, 50개의 팟에 균등히 부하가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쿼커스 앱을 통한 어떤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developers.redhat.com의 Getting Started with Quarkus 핸즈온 랩을 통해 쿼커스를 실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진행한 실습 예제에서는 기존 JVM 기반 및 오픈시프트 기반 빌드 모두에서 쿼커스 앱의 강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쿼커스에는 빠른 시작 시간과 낮은 리소스 사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쿼커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quarkus.io를 방문하셔서 자바 개발자를 위한 쿼커스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와 기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레드햇의 고강필 솔루션 아키텍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